여러분 안녕하세요. 뇌과학자 힐러 자이드입니다. 여러분들 착한 사람들이 못 사는 이유 혹시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가끔 궁금하더라고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착하고 또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하고 부지런하게 살아가는데 왜 사는 걸 보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욕심 많고 막 있는데도 더 욕심을 부리고 뭐 저렇게까지 힘들게 그 자기 욕심을 채우면서 남은 배려하지 않고 그러면서 돈을 저렇게 좋아할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권선징악이라는 게 있죠. 착한 사람은 나중에 상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 그래서 착하면은 잘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나쁜 사람이 더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어, 저도 어렸을 때 착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 그 착한 아이였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착한 아이를 원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아이가 여러분들이 무슨 이야기만 하면 네, 네 하면서 잘 들어주고 시키는 대로 잘하는 아이. 그런 아이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기르기는 좀 편하시겠죠? 그런 아이를 혹시 원하고 계시나요? 어, 제가 그런 아이였다고 했잖아요. 남한테 절대 피해주면 안 된다. 남하고 싸워서 차라리 네 거 그냥 줘버리고 싸우지 않는 게 더 낫다. 양보하는 게 이기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저는 어렸을 때도 너무 그렇게 착해서 나중에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가니? 뭐 이런 이야기도 어른들한테 들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착하게 살아야지 잘 사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결혼할 때까지도 계속 그렇게 살았는데요. 결혼해서 남편이 뭐 먹으러 갈래? 하면 그냥 오빠 먹고 싶은 거 먹으러 가자. 제가 늘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저희 남편이 저를 좀 답답해하는 거예요. 너는 왜 네가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이야기를 못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항상 제가 착하게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맞춰주면서 사는 게 몸에 아주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몸에 배서 어, 항상 제 주장은 안 하고 남이 하자는 대로 그냥 거기에 맞춰주고 따라가고 그렇게 참 착하다고 해야 되나요? 바보 같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살아갔는데 제가 그렇게 다른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하고 잘 맞춰주고 항상 또 쌩글쌩글 웃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다 좋아했죠. 근데 제가 아이를 낳고 계속 결혼을 해서 성인이 돼서 또 심리학 공부와 뇌과학 공부를 하면서 살다 보니까 제 인생의 주인이 제가 아닌 거예요. 제가 어떤 그 버스를 타고 막 제 인생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데 운전대를 제가 잡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있고 저는 그냥 버스가 어느 방향으로 가던 아무 소리도 못하고 저쪽으로 가야 돼요. 저쪽으로 가주세요. 라는 말도 못하고 그냥 버스가 가는 대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창밖 풍경만 보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지금 내가 아니고 딴 사람이고 나는 그 사람한테 계속 엑스트라 노릇을 하면서 그 사람의 보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네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게 뭔가가 좀 내가 잘못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내 인생이 평탄하기만 했다면 아마 그런 생각을 못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지적장애 아이를 키우게 됐거든요. 그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어떤 큰 용기를 내거나 큰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삶이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정말 그 헌신적으로 가족들이 좋아하는 음식만 장에 가면 장바구니에 담고 내가 먹고 싶은 거는 담지도 않고 가족을 위해서만 계속 이렇게 그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사는 게 잘 사는 건 줄 알고 그렇게 살았다가 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으로 계속 지금 어, 이 시간을 또 이렇게 보낸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희망이 없는 것 같다. 우리 가족의 그 삶이 너무 컴컴하다, 암흑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 저는 용기를 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요. 내가 주인이 아닌 딴 사람이 주인공인 그 삶. 그래서 제가 계속 희생하고 봉사하고 다른 사람한테 맞춰주던, 특히 가족들한테 맞춰주던 그 삶에서 벗어나서 가족들한테 맞춰줄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왜냐면 가족들이 다 지금 삶의 그 무게에 짓눌려서 전부 쓰러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쓰러져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엄마가. 그래서 이제는 내가 용기 내서 내가 내 두 발로 잘 이 세상을 우뚝 서서 걸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 자신을 위해서 살기 시작했어요. 내가 조금 더 밝게 웃을 수 있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또 나를 위한 일,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삶을 다시 살아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쓰러져 있던 가족들이 장애들도 힘을 내고 저를 따라서 자신들을 위해서 너무나 잘 그 힘을 내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가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몸으로 체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이제는 그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많이 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는 다시는 그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묶여서 거기서 살고 싶지 않아요. 거기서 벗어나서 나를 위해서 살아보니까 그게 나만을 위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이한테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희생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어,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혹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가요? 아이들은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막 그렇게 희생하면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부담스러워하죠. 오히려 엄마는 엄마의 행복을 위해서 엄마의 삶을 잘 살아나가는 모습, 희생하는 게 아니라 엄마를 위한 그 삶을 잘 살아나가는 모습을 아이한테 보여주는 게 아이들한테는 훨씬 부담도 적고요. 아이들한테 또 그게 좋은 그 표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데이비드 호킨슨 박사님의 그 형광등 밝기, 룩스로 표현한 의식의 밝기를 어,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착한 사람들이 못 사는 이유. 저한테 심리상담 받으러 오신 분들은 대부분이 굉장히 착하신 분들이에요. 거의 80%, 90% 정도 되는 그 많으신 분들이 너무 착해서 오시는 거죠. 왜냐면 너무 착해서 남한테 화를 낼 줄도 모르고 꾹꾹 눌러 참기만 하고 그 참다가 그게 이제 신체화돼서 몸이 망가지기도 하고
또 마음의 병이 들어서 정말 어쩔 수가 없어서 누군가에게라도 좀 도움을 청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고요. 그런 분들은 보면 저처럼 옛날에 저처럼 그 착한 여자 컴플렉스,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갇혀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꽤나 많았어요. 근데 이 착한 분들을 보면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의식의 밝기에서 지금 제일 높은 의식, 깨달음, 700에서 1000룩소 정도 되는 이 부분이 예수님이나 부처님 수준 정도의 깨달음 수준이고요. 우리는 이제 본인이 각자 어느 수준일 건지 한번 내가 어느 정도 밝기의 그 생각들을 많이 쓰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착하신 분들은 죄의식을 느끼지 않아도 될 부분에서 죄의식을 많이 느껴요. 아,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봐요. 나 때문에 그런가 봐요. 이렇게 사실은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자기가 죄의식을 느끼는 경우. 근데 죄의식이 너무나도 낮은 의식이죠. 30, 아주 어두운 의식 중에 하나죠. 끝에서 두 번째, 아주 어두운 의식이 죄의식인데 이 죄의식을 많이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삶 자체가 이런 죄의식을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삶 자체가 어두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내가 잘 살기가 힘든 거죠. 그리고 이런 분들이 또 무기력해지기도 해요. 왜냐면 다른 사람, 예전에 저처럼 다른 사람의 한테 맞춰서 살아야 되니까 내가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무기력해지고 또 눈물도 많아요. 그래서 슬픔도 잘 느끼죠. 그리고 제가 저의 내면을 한번 잘 살펴보니까 저는 왜 이렇게 착하게 살았을까? 그리고 저를 좀 살펴봤죠. 그랬더니 제 안에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착하게 행동 안 하면 사람들한테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미움받을 것 같은 두려움, 이 두려움이 저를 계속 착하게 살도록 만들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제가 정말로 착한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한테 그 사랑받고 싶어서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건 것 같아서 왠지 착하게 살지 않으면 사랑을 못 받을 것 같은 그 두려움. 이 두려움 때문에 제가 그렇게 살았던 거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이 두려움 때문에 착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저처럼 많으실 것 같아요. 결국은 지금 이 자존심까지가 어두운 의식이고 용기부터가 밝은 의식으로 올라가는 건데 거꾸로 착한 사람들이 이렇게 어두운 의식 속에서 많이 살아가시는 것과 달리 우리가 볼 때 되게 뻔뻔하고 나쁜 사람들은 어, 죄의식도 잘 안 느끼고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죄의식도 없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죄의식도 잘 안 느끼고 무기력하지도 않아요. 그분들은 굉장히 뻔뻔해서 아주 그 힘이 있죠, 사실은. 그리고 자기가 잘못을 저지른 거에 대한 두려움도 별로 없어요. 오히려 그분들은 용기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던 말던 나는 이 일을 할 거야 라는 용기가 있는 거죠. 오히려 착한 사람들이 어두운 의식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와는 반대로 뻔뻔하고 우리가 볼 때 나쁜 것 같다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밝은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잘 살고 착한 사람들은 힘들게 살아가는 에너지 장 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 어때요? 이제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서 벗어나려는 용기가 여러분들 좀 필요해요. 여러분들 좀 용기를 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용기를 내시면 아마 더 자신을 믿고 신뢰할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중용, 여기 신뢰라는 말이 제 눈에 띄네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삶을 주도적으로 살게 되고 더 삶을 좀 자발적으로 창조해 나갈 수 있는 힘도 생기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동의 좀 되시나요? 저는 제가 살면서 이제 다시는 이 어두운 의식, 죄의식, 무기력, 슬픔 이쪽으로 내려가고 싶지는 않아요. 이제 다시는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쌓여서 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운전대를 쥐어주고 살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 보고 나쁘게 살으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면서 좋은 에너지를 갖고 사셔야 되죠. 하지만 너무 착하게만 살지는 마시라는 이야기죠. 또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서 어, 남한테 너무 희생하고 배려하고 양보만 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진정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을 여러분들이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서 진정으로 내가 행복하게 또 나의 그 자존감을 높여가면서 나를 존중해가면서 살다 보면 결국은 내 가족, 내 주위의 친구들한테까지도 그 좋은 에너지량이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남들을 위해서도 그게 절대 나쁜 게 아니거든요. 어때요, 여러분? 한번 용기를 내셔서 더 이상 착한 사람으로 살지 마시고 좀 주도적인 사람,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러분들이 사시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 영상은 너무 착하기만 하신 분들, 예전에 저 같은 분들을 위한 영상이었고요. 아이들을 키울 때도 여러분들이 잘 적용을 하셔서 과연 내가 아이들한테 쓰는 언어나 아이들한테 쓰는 에너지가 지금 어느 수준의 에너지를 쓰고 있나, 아이한테 혹시 죄책감이나 어떤 두려움을 심어주는 언어를 쓰고 있지는 않나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한테 너무 착하게만 살으라고 하는 게 하고 있지는 않나. 혹시 아이한테도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내가 심어주고 있지는 않나.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죠.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살아가면서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 더 좋은 이야기를 또 준비해서 다음에 뵐게요. 다음에 봬요, 여러분.